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머릿속이 복잡하십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지?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에 잠 못 이루고 괴로우신가요? 생각이 무한 루프처럼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해결책을 못 찾고 계신가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루 종일 고민했지만 어디가 문제인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죠. 고민이 깊어질 때는 입맛도 없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몸까지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학습과 연구를 통해서 생각 정리가 안 될 때 그림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침내 개발했는데요. 이 방법은 제가 기업 강의에서 문제 해결 과정을 다룰 때 이제는 핵심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상의 전환으로 소통하는 남자, 발전소남 이성철 박사입니다. 오늘은 생각 정리 비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사실 생각 정리는 뇌과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발상의 전환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해결 관점에서 생각이 정리된다.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일 겁니다. 또는 세 가지 모두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복잡해.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문제가 뭔지 찾는 단계.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도대체 이유가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뭐가 문제지? 뭐가 원인이지? 이렇게 원인을 찾는 것이 두 번째 단계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결책을 찾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관점에서 생각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뭔지 모르거나 아니면 문제를 야기하는 핵심 원인을 모르거나 해결책을 몰라서 발생합니다. 세 파트 다 이 생각 정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문제를 만드는 복잡한 원인들을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의 원인과 관련된 카테고리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직의 회의 문화가 비효율적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상황에 있다고 해보죠.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자, 원인을 말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원인들을 나열하기 바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회의 자료를 안 읽고 들어오니까요. 회의 운영 방식이 진행자에 따라 제각각이고 통일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또는 회의 결과를 제대로 정리하고 진행 단계를 체크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각자 생각나는 걸 막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접근은요, 중요한 원인을 누락시킬 우려가 큰 방식입니다. 개별 원인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원인과 관련된 카테고리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원인을 놓치지 않는 핵심 노하우가 되는데요. 자, 그럼 비효율적인 회의의 원인은 어떤 카테고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회의 주관자, 회의 참여자, 시설, 조직 문화 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카테고리를 보면서 관련된 원인들을 쭉 찾아 나간다면 누락을 최소화하면서 관련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수평적으로 확장하면서 원인들이 물고기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을 치는 기법을 Y트리라고 부릅니다. 제가 개발한 생각정리 기법은 바로 이 Y트리의 수평적 전개 방식을 1단계로 사용합니다. 총 4단계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찾은 원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사실을 확인하는
팩트 파인딩 단계입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앞에 1단계에서 발견한 수많은 원인들이 모두 비효율적인 회의의 원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그 문제를 만들 수 있는 후보 원인일 뿐이죠. 예를 들어 조사를 해봤더니 시설 관련해서는 뭐 회의실도 많고 음향 장비나 뭐 화이트보드 등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시설과 관련된 그 카테고리의 원인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원인 목록에서 과감하게 지우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 팩트 파인딩에서 확인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이번에는 수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원인을 밝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도대체 그 원인은 왜 발생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발견한 원인에 대한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만일 회의 참석자들이 자료를 읽어오지 않아서 이게 이제 문제의 원인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왜 참석자들은 자료를 읽어오지 않지? 그 원인은 뭐지?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찾아 깊이 들어가는 기법을 5Y라고 하는데요. 그건 왜 그런 것인가? 이렇게 5번 질문을 던지면서 원인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기법입니다. 그럼 꼭 5번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자,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어지는 원인이 나올 것 같으면 중간에 멈추셔도 됩니다. 또는 내가 혹은 우리 조직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수준까지 원인이 나올 것 같으면 중간에 멈추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손댈 수 없는 원인들은 뭐예요? 문제 해결 관점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현업에서는 보통 2번 또는 3번 정도 하면 이 근본 원인에 닿을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는 합니다. 자, 몇 번 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정확한 기준이 있지만 오늘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4번째 단계가 남았는데요. 4번째 단계는 이 발견한 모든 원인들의 관계를 다양한 화살표를 이용해서 가시화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가끔 생각이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죠? 네, 그런 경우 우리가 오늘 배울 기법을 적용해서 한 페이지로 작성하면 이 원인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 화살표가 루프 형태를 띠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왜 돈이 없지? 좋은 직장을 못 가서 그렇구나. 그럼 왜 좋은 직장을 못 갔지? 좋은 대학을 못 가서 그랬구나. 그럼 왜 좋은 대학을 못 갔지? 사교육을 못 받아서 그랬구나. 그럼 왜 사교육을 못 받았지? 돈이 없어서 그랬구나. 자, 여러분, 오늘 나오는 모든 예시는 그냥 뭐예요? 예시예요. 정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농어촌 출신입니다. 좋은 대학교 나왔지만 사교육은 못 받았어요. 자, 예시는 예시일 뿐.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처음에 왜 돈이 없지로 시작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다시 돈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돌아왔죠? 자, 이런 식이 된다면 루프 형태에 빠진 경우입니다. 자, 원인 간의 관계를 이렇게 다양한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트리즈라고 하는 문제 해결 기법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트리즈에서 사용하는 화살표는 다음에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각각을 다 설명드릴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에 다루긴 좀 어렵고요. 이 5가지 화살표를 그대로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살표가 결국은 이 원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화살표를 바꾸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 원인 간의 인과관계가 약한 것은 점선으로, 보통의 경우는 실선으로, 인과관계가 강한 것은 2줄의 실선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생각 정리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자, 간단합니다. 앞에서 본 4단계를 거치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문제나 원인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것들이요. 생각 정리 기술 없이도 그냥 직감적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문제나 좀 더 복잡한 문제는 이런 단계들이 꼭 필요한데요. 스킬들이 필요한데요. 자, 오늘 우리는 뭘로 연습해 보느냐? 출산율 저하 문제의 원인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도 해결 못하는 어려운 문제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 뭐죠? 예, 카테고리를 치는 거였습니다. 원인들의.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카테고리를 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 이 4개의 카테고리를 치면 이걸로 그물을 만들면 이 출산율 저하와 관련된 웬만한 원인들은 물고기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걸릴 것 같아요. 자, 제가 4개로 나누긴 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치와 경제를 한 세트로 묶고요. 사회와 문화를 한 세트로 묶어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와 경제 카테고리와 관련된 원인들을 찾아볼까요? 자, 관련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거나 뭐 취업이 어려워서 취업하는데 몇 년씩 걸리니까 뭐 결혼이 늦어진다거나 또 부동산이 비싸다거나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금 대출 정책이 약하다거나 뭐 집값이 비싸다거나 자녀들 교육비가 부담된다거나 뭐 여성들의 경력 단절 등이 우려된다. 뭐 등등 가능한 관련한 카테고리에서 생각나는 원인들을 최대한 많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문화 쪽 원인들을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딩크족이라든지 남혐, 여혐 현상, 뭐 결혼을 기피하는 문화라든지 뭐 싱글 라이프를 선호하는 문화, 뭐 치열한 경쟁 위주의 사회, 뭐 데이트와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 뭐 희생과 봉사, 헌신에 대한 부담, 그리고 금쪽이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지 사실 확인, 즉 팩트 파인딩을 하는 단계였죠. 자, 물론 위에서 알아본 모든 내용들이 사회적으로는 전부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자, 하지만 조직 차원이나 개인 차원으로 적용할 때는 좀 더 상황이 심플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결혼을 안 하고 50대가 가까워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친구가 나는 혼자 살 거야. 그게 좋아. 이러면 어때요?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나 결혼하고 싶어. 근데 결혼을 못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위에서 우리가 발견한 그 모든 원인들이 이 친구가 결혼을 못 하고 있는 원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딩크가 아니라면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으려고 할 겁니다. 그럼 딩크는 원인에서 제거해도 되겠죠. 물론 상대방도 딩크가 아니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됩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이번에는 개인 차원에서만 접근해서 원인을 좀 줄여보죠. 안 그러면 원인이 너무 많아지고 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의 원인들은 문제 해결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기억하시죠? 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원인이 의미 있는 원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친구가 또 뭐 남혐이니 여혐이니 이런 생각과 거리가 멀면 이 부분도 과감히 지울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팩트 파인딩을 통해서 존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원인만 남기는 겁니다. 자, 사회문화 쪽에서는 이 친구의 결혼을 막는 의미 있는 원인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치, 경제 카테고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만약 이 친구가 아직 비싼 집값으로 인해서 집이 없고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면 그것이 팩트 파인딩에서 밝혀졌다면 이 부분이 문제를 야기한 원인이 됩니다. 뭐 경력 단절 우려나 신혼부부 대출 정책 이런 부분들은 이 친구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과감히 지울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팩트 파인딩을 통해서 실제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원인만 남기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3단계는 뭐였죠? 발견한 원인에 대해서 수직으로 깊이 파고들면서 원인을 밝히는 거였죠? 자, 그럼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이 친구 경우. 왜 아직까지 집이 없을까? 또는 왜 이렇게 집값이 비쌀까?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조사 결과 집 살 만큼 돈을 아직 못 모아서 뭐 이게 나왔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죠. 그럼 왜 돈을 못 모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다 보면, 파고 들어가다 보면 다양한 숨어있던 원인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미식가 동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 막 비싼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즐기고 또 해외여행을 좋아해서 뭐 이런 원인이 발견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취미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집을 사는 데 있어서는 안 좋은 게 맞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계속 파다 보면 잘못하면 뭐가 나와요? 막 부모 잘못 나와서 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원인이다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가면 의미가 있나요? 네, 의미가 없습니다. 괜히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변명만 늘어나게 되니까요. 어디까지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고 내 선에서 또는 우리 조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원인까지만 깊이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이상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 왔네요. 이제 마지막 4단계 뭐였죠? 원인들 간의 관계를 화살표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복잡한 원인들이 시각화돼서 한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죠. 물론 이렇게 정리했다고 완전히 생각 정리로부터 자유로워지시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어야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생각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 복잡한 원인들 사이에서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헤매다 보면 길을 잃고 좌절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그것만으로도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레벨의 원인에 내가 도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발견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자, 기존의 이론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하나의 단계로 통합 개발한 이 기법의 이름은 수정된 인과 요인도입니다. 기존의 인과 요인도라는 것을 제가 4단계를 부여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이번에 시켰습니다. 자, 적용 범위는 개인, 가정, 조직, 국가 등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혼자서 그리기 어려우시면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작업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챗GPT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만드셔도 좋습니다. 뭐 챗GPT랑 대화하면서 만드는 방법은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다뤄볼게요. 자, 토론하실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토론을 하셔야 정확하게 인과 요인도를 그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감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서로 다투실 수도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과정에서요. 자, 뭐든 시각화되면 그림으로 나타나면 여러분들 뇌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잡히지도 않는 추상적인 원인들로 생각들로 스스로 괴롭히지 마시고요. 수정된 인과 요인도로 시각화 딱 해서 한 장의 그림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생각이 정리되면서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숙면을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